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음악이 시작되었을까요? 원시 시대, 고대 시대 때의 우리 인간들은 새들이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짝을 찾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성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장가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자장가의 음률이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엄마와 아기의 이 신체적 접촉은 그 무엇보다도 아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좋은 정서 안에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의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음악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시시대 때에 점점 부락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에게 신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음악이 사용되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명이 살지 않을 때는 직접 대화를 하면 되었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서로에게 어떤 신호를 통해서 서로의 의중을 또 지금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람들의 감정, 내적인 정서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는 이것이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각된 소리는 다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생각 속에 인지되어지는데 그때 인지된 그 소리는 어떤 의미와 우리의 행동 유발을 가져오는 결과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는 이 지각하고 인지하는 이 소리를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음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리듬과 멜로디 그리고 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리듬, 멜로디, 화성이라는 거죠. 음의 길고 짧음, 강세, 그리고 그 강세와 길고 짧음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선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멜로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멜로디들이 계속 수직적으로 음들을 쌓으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음악 안에서 그 음악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악적 요소들이 우리 인간의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줄 아는데요. 다시 한번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음악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음악의 요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듬, 선율, 화성 그리고 이제 조성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리듬에 대해서 리듬이 무엇이고 리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연속되는 음의 흐름에서 서로 다른 길이와 강약을 가진 개별 음들의 일정한 패턴이다. 음악의 기초가 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세계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음악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리듬은 음악의
질서와 역동성을 부여하고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도시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이죠. 리듬을 연주하는 타악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로 초기 타악기는 인간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아마 서로의 그 직접적인 언어보다 북을 두드리거나 어떤 소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서 멀리까지 그 진공시키는 음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타악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다. 다채로운 조합에 반복되는 리듬은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고 몸과 마음을 자극하여 우리에게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듬은 인간의 물질적 삶과 육신의 기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리듬에는 박과, 박자, 강세 등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음악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박, 비트, 박동, 펄스는 균등하고 규칙적인 맥박과 같이 리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밴드 앙상블 수업을 하게 되면은요,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 이런 여러 악기들이 있죠. 이 음악 앙상블에 있어서 그럼 가장 기본적인 악기를 어디에 기초를 두고 기본에 두고 전체 소리를 맞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되죠. 한 번은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밴드가 들어와서 클리닉을 열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그 연주자가 모든 그 밴드 팀들을 모아놓고 클리닉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모든 악기, 모든 이 앙상블의 기본은 드럼입니다. 드럼이 아주 기본을 튼튼하게 잡아주고 정확한 리듬과 박자감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할 때 그 위에 베이스나 기타나 건반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저도 이 밴드를 구성하고 밴드를 운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 리듬, 드러머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밴드 구성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밴드의 가장 기본은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리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밴드 마스터 안에서 정확하게 이 리듬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율, 멜로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율은 특정 음계와 리듬 구조를 가진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단일 음들의 연속체이다. 선율은 음의 길이, 음가와 높이, 음고와 음정 관계를 달리하면서 음들이 이어지는 음악의 수평적 요소이다. 선율은 음계 안에서의 음들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음계는 선율의 기초 단위이자 선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조성체계 안에서 각 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방향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선율이 이루어진다. 음계, 스케일은 옥타브 내의 각 음들의 높이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된 것으로 온음과 반음들이 정해진 순서와 음정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중동에서는 24개, 인도에서는 22개의 음정으로 구성된 음계를 사용한다. 12음정 미만의 음계도 존재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널리 향유된 민속 음악이나 동요 등은 5음 음계로 되어 있다. 서양 조성음계 체계는 온음계 7개와 반음계 5개 등 12개의 전음계이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얘기하고요. 그 안에 단조 5개를 이야기했을 때 12개의 전음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런디는 근접성, 반복성, 종결성을 선율의 3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제시하면서
음들이 근접해 있을 때, 음들이 일정 정도 반복될 때, 그리고 선율이 명백히 종결을 향해 나아갈 때 선율을 더 쉽게 자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멜로디의 음과 음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와 또 다른 도로 너무 멀리 있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 도에서 가까운 미나 솔이나 이렇게 근접해야 되고요. 또 반복하는 그 멜로디나 흐름이 반복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는 이 종결될 때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종결되어질 때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 자각을 쉽게 할 수 있는 선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율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선율의 구조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율 패턴과 구조적 특색, 규칙성과 반복성, 감상자의 사전 경험과 친숙성 등이 선율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둘 이상의 음을 동시에 울려 소리낸 화성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것이다. 멜로디가 연속되는 음들의 수평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화성은 동시 발생된 음들의 수직적 구조를 나타낸다. 화성은 리듬과 멜로디를 포괄하면서도 두 요소를 초월하는 것으로 음악에 있어 태도, 분위기, 의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서양 음악에서 하모니는 조성에 기초하여 진행되는데요. 곡이 어떤 음계로 구성되며 중심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성이 결정됩니다. 보통은 곡에 사용된 음계의 첫음, 으뜸음이 곡의 화성적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을 C음으로 했으면 그 C음이 전체의 으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D음이면 E음이면 각 첫 번째 시작됐던 그 음이 대표음, 으뜸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3화음으로 각각 1도 화음, 으뜸 화음이라고 얘기하죠. 4도 화음, 버금 딸림 화음, 5도 화음, 딸림 화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요 3화음은 화성 진행의 기초가 되는 음악적 재료이고요. 서양 음악에서는 주요 3화음을 가장 안정된 협화음이자 성스러운 화음으로 여겼습니다. 하모니는 선율에 표현된 감정과 곡의 정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요.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편안하게 들리는 음들의 조합은 협화음이라 하는데, 이는 소리 간의 질서와 관계가 안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각 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무질서, 무관계한 상태를 나타내며 소음처럼 지각되기도 하나 청자의 문화적 수용도와 훈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작곡가들은 불안한 화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발했다가 조화로운 조합으로 긴장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영화라든가 긴장되는 분위기에 어떤 소리를 연출해야 될 때 일부러 작곡자들이 이 불협화음적인 소리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중에는 협화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공포 영화라든가 또 막 어떤 전쟁 가운데 시급하게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내에서는 이런 소리에 자극이 필요할 때 다양한 소리들, 특별히 불협화음적인 요소들도 또 다른 음악의 한 소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성, 토날리티. 조성은 음악의 멜로디나 화성을 진행해 나가는데 중심이 되는 음조를 말합니다. 어떤 하나의 음이 선율이나 화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다른 음들이 거기에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경우 조성을 지닌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곡의 중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심음 또는 으뜸음을 기본으로 배열된 음계가 곡 전체의 선율과 화성을 담당하게 되죠. 중심음은 음악적 예상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곡은 해당 조성의 으뜸음 또는 으뜸화음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중지합니다. 오늘날의 음악은 대부분 중심음을 축으로 하는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성의 중심을 결정하는 것은 음계이며 보통 중심음의 반복을 통해 구조화됩니다. 또한 음계에 의해 조성적 색채가 확립되고 유지되는데요. 음계는 멜로디나 하모니를 이루는 음들의 순차적 배열로 장음계에 바탕을 둔 것을 장조, 단음계에 바탕을 둔 것을 단조라 합니다. 장음계는 한 옥타브 안에 2개의 반음과 5개의 온음을 가지는데 3음과 4음 사이, 7음과 8음 사이에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구성됩니다. 단음계는 2음과 3음, 5음과 6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가 온음이죠. 일반적으로 장조는 명랑하고 밝은 느낌의 정서를 드러내고 단조는 우울, 분노, 슬픔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조성은 결국 그것이 내포한 중심음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중심음과 다른 음들 간의 청각적 관계 및 역동성 위에 만들어지는 음악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숙지해 주셔서 이 리듬, 선율, 그 다음에 화성, 이 조성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음악 안에 멜로디와 화성과 리듬과 이 조성들이 지각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행동 유발까지 이어지는지 주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리듬, 선율, 하모니, 화성, 조성 그 안에는 또 이렇게 음고, 선율, 리듬, 화성, 음색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소리라는 단어보다 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따라 우리 귀에 수용되는 모든 종류의 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음은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소리는 물리적 특성인 반면 음은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의 소리가 지각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는지 이 물리적, 심리적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물리적 변수는 뭐냐? 진동, 우리 귀로 들려오는 진동수 있죠? 빈도, 얼마나 자주 오느냐, 이것이 주파수로 나옵니다. 폭, 얼마나 그 크기가 세냐, 진폭에 대한 이야기. 시간, 짧게 오느냐 길게 오느냐, 진동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양, 파형, 이것이 어떻게 부드럽게 오느냐 세게 오느냐에 대한 파형적인 요소를 얘기한다고 하면 감각적 변수, 지각되는 우리 안에 있는 감각으로 오는 것은 소리, 고저, 높고 낮음, 강약, 강하고 약함, 장단, 길고 짧음, 질, 소리의 질로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지각적 변수로는 단음, 높이, 음고, 크기, 음량, 길이, 음가, 색채, 음색, 이렇게 물리적 변수, 감각적 변수, 지각적 변수로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음으로 표현돼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고의 지각, 음고, 피치라는 거죠. 소리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고 음고에 대한 느낌은 항상 주관적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음의 세기에 따라 지속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 높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높이를 다르다고 느끼는 최소한의 차이를 J&D,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합니다. J&D는 심리적인 시격이며 J&D 간격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차이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J&D의 폭이 좁은 사람은 귀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0dB의 소리 크기를 가진 경우는 62Hz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주파수의 4% 정도 차이가 나면 감지될 수 있고 250Hz 정도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주파수의 1% 정도의 차이가 나면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의 변화, 소리의 지속 시간 등이 음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3ms 정도면 음고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음고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엔벨로프가 있는데요. 이는 소리가 시작해서 끝나기까지의 진폭 변화 곡선을 말합니다. 엔벨로프의 음압과 상습, 하강 곡선에 따라 음고가 달라진다고 하죠. 음고는 소리의 높낮이로 다양하게 우리의 귀에 들어오면서 소리로서 이런 지각적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율의 지각, 멜로디는 시간에 따른 음정들의 움직임으로 광간에서 형태를 만드는 특정 관계를 의미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따라 다양한 음길이를 갖는 음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이것이 그 자체로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 멜로디는 공간에서 모양을 형성하는데 음정 관계의 지각으로부터 분리되어 위아래의 움직임의 패턴이 되며 이를 멜로디 윤곽이라고 한다. 세 번째, 멜로디는 또한 다양한 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계가 음정이다. 멜로디는 이러한 관계들이 긴장과 이완, 기대와 놀람을 만들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음악적 상태이다. 화음으로 진행되는 반주에서도 멜로디를 구분해낼 수 있는 청각계의 4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 많은 경우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한 음색의 소리들을 묶어서 처리하며 이것이 멜로디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근접성. 근접성이 멜로디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은 2가지, 즉 시간의 근접성과 높이의 근접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속성. 멜로디는 항상 어디론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거나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가며 그 과정에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네 번째, 공통운명. 멜로디와 반주 악기가 비슷한 음색으로 연주한다면 멜로디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높이를 반주보다 높게 만들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듬의 지각. 리듬은 시간에 대한 것이며 시간에 따른 음들의 관계이다. 리듬은 연속적인 순서이지만 빛이나 소리처럼 시간을 지각하기 위한 특정 센서는 없다. 조르단은 리듬을 감지하기 위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시간에 대한 심리적인 경험은 그 자체가 세상과의 관계를 지각하는 신경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듬이라는 말은 흘러가는 to flow 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리트모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음악적 타이밍의 모든 측면을 의미합니다. 음악적 타이밍은 음들의 지속시간, 비트, 박자, 템포, 그리고 리듬 패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음악은 침묵으로 출현하고 침묵으로 돌아간다. 소리를 음악이 되게 하는 것이 리듬이며 멜로디, 춤, 시를 포함하여 여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역시 리듬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듬은 태고 때부터 음악 요소가 되고 오랜 뿌리를 가진 원시적인 것이다 라고
후지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음악적 타이밍에서 첫 번째 요소는 지속 시간이다. 모든 음정을 들을 때 최소한 0.013초 동안 유지되어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박자인데요. 왈츠를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3박으로 나누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듬 패턴이면서 다양한 지속 시간을 결합한 것입니다. 리듬은 시간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종종 시계 소리에 비유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개별적인 소리와 침묵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며 이러한 시간들 사이의 유형들을 파악하여 박자로 인식하죠. 각 박자의 시작은 악센트를 갖는데 템포는 음악 흐름의 속도를 의미하며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화성의 지각. 화성은 멜로디와 관련이 있으며 음정이 동시에 울릴 때를 말합니다. 즉 화성은 수직적인 관계로 동시에 소리가 울리면서 음악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나눠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성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성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성은 화음의 연속적인 배열을 의미하며 따라서 좋은 소리를 내는 음들을 잘 고르면 화음이 되고 다시 이는 화성의 바탕이 됩니다. 화음과 관련하여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협화음은 잘 어울리는 소리를 말한다면 그 외의 모든 소리는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세 개의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신경학적 원인, 두 번째는 음향학적 원인, 마지막은 음악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도 하나하나 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른 자료로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드러움, 거침, 맹놀이, 일치, 맹놀이, 거침, 부드러움 이게 이어지는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데요. 맹놀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두 개의 음이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소리가 좀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다시 일치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협화음의 원인은 부드러움과 거침, 맹놀이, 일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불협화음의 소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가 약간씩 달라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음색의 지각. 음색은 음량과 음고에 있어서는 똑같은 두 개의 소리를 듣는 이가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청감각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음색은 음고, 음량, 음가와는 다른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두 소리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청각, 감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색은 측정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 소리의 아름다움, 소리의 색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즉 소리의 속성 중 음색은 유일하게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라는 것이죠. 음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음 분포인데요.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모두 합성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음은 한 가지 주파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합성음의 구성 성분이 되는 음들을 부분음이라고 하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낮은 부분음을 기음이라고 합니다. 부분음과 배음, 오버톤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음 100Hz 때, 200Hz 때, 300Hz 때, 400Hz 때 이렇게 나눴고요. 배음은 기음, 2배음, 3배음, 4배음. 오버톤은 기음, 제1 오버톤, 제2 오버톤, 제3 오버톤 이렇게 음색의 소리들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지각과 신경학적 현상.
음악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관여되는 몇 가지 현상 중 중요한 것은 음정의 인식과 관련된 공명 현상, 리듬 인식과 관련된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명. 공명은 넓은 의미로 하나의 진동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명은 다시 소리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명은 물리적인 변화 현상이며, 공감적인 진동은 이와 관련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명은 물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 역시 전달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죠. 두 번째 동조화. 동조화 현상은 리듬과 관련된 것으로 어원은 기차 같은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조화는 한 가지 속도에서 다른 속도로 뇌파, 호흡, 심박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동조화 현상은 음악에 맞추어 발을 까딱거리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러한 리듬의 지각으로 음악은 뇌졸중 같은 두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동조화 법칙, 힘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이 동조화 안에서도 세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물들을 보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음악 5가지들을 적어서 보내온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음악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죠. 계속해서 여러분 11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